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재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언론 매체들을 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협을 정비한다. 이런 기사와 함께 이게 총선 공천 물갈이를 위한 시동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정진석의 이준석 지우기라는 관점으로 이 당협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동안에 이제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집권당 내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석기 사무총장을 필두로 해서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걸 구성을 해서 당협 정비에 착수한다. 당협이라는 게 옛날 지구당 위원장 이겁니다. 당협위원장이 지구당하고 같은 개념이죠. 현재 67곳, 67곳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당협은 전국에 253개가 있죠.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협 정비 이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도 당협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이죠. 그러면 불과 한 5개월 전인데 한기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이때도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당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공석이 된 전국의 28개 선거구의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면접 심사를 거쳐서 1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모 절차, 면접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선정을 해놨는데 최고위원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주호영 비대위 등이 선출이 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무효가 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걸 제대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에 임명되었던 내정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임명되었던 당협위원장 16명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조직 정비를 한다. 이런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비대위지만 비대위가 내년 2월까지 가거든요. 내년 2월쯤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비대위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한 6개월 이상을 당협을 비워둘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연히 당협은 채워져야 한다. 충분히 명분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만한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 이게 공천 물갈이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글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왜? 전당대회는 내년 2월 달에 있죠. 지금으로부터 4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은 언제 있죠? 내후년 4월 달에 있습니다. 아마 4월 10일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17개월 남았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14개월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협을 정비하면 이거는 1차적으로 전당대회용입니다. 총선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전당대회용이니까 전당대회까지 일단 이 당협을 관리하라. 지금 새로 뽑히는 당협위원장은 그런 거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당대회 이후에는 그건 이제 새 대표가 결정을 하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당대표 경선에 누가 나올 것이냐. 거의 백가쟁명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출마하겠다는 게 확실시되는 사람.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페이스북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윤상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뭐 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진석 현재의 비대위원장도 아마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글쎄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바로 당권 도전을 한다? 그거는 이제 이른바 법률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의 이해 충돌 여지가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당협 정비가 결국 자기 당대표 당선되기 위한 밑자락 깔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이 당대표 선거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권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권 도전에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경선은요, 당원 70%, 일반 국민 30% 이렇게 해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70%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협위원장입니다. 뭐 옛날만큼 줄 세우기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협위원장이 대의원,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을 몇 명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총재나 또는 대표 선거의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옛날에야 뭐 현금 봉투 막 날아다니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당협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들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총선 공천의 영순위인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 한 사람이 당협위원장이 되면 그 당협의 뭐 주요 여성부장, 조직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어느 당대표 후보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진석 비대위의 이 당협 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태클을 걸기도 하고요. 이게 뭐 특정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기하고 가까운 무슨 특정인을 밀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야?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이리저리 작업하는 것 아니야? 지금 당협 정비도 그런 거에 일환 아니야? 라고 지금 공세를 펴는 거죠. 물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100%는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아니고 명분상으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을 비워둘 수는 없죠. 이게 더 큰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공적인 명분을 활용해서 지금 당협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누구도 크게 시비를 걸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윤상현 의원 시비를 걸었더군요. 14일 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십만 당원과 국민의회에 선출된 지도부를 향해 당협 쇼핑이라고 비판했던 분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급조된 비대위 지도부 자격으로 당협 대잔치를 열겠다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닐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진석 의원이, 그 당시에는 의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5월 달에 당협 정비를 하면서 자기 측근들한테 당협 쇼핑, 아무 당협이나 가고 싶은데 가, 뭐 이렇게 허용을 해줬다. 그게 당협 쇼핑이라는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때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냥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그 대표적으로 거론된, 실명을 거론한 사람이 바로 당시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분당으로 갔죠. 수원에 정치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협 쇼핑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보도대로 총선 공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냐.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 여의도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지금 17개월 남았는데 그 파다하다는 설을 과연 누가 퍼뜨렸을까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론 이런 짐작은 가능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할까요? 저는 정치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 과연 할까? 요거는 좀 미지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면 내년 말이나 이때쯤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둬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출신들, 이 사람들 중에 정치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또한 그만둬야 될 겁니다. 내년 말쯤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면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여의도를 점령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연성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알 수가 있느냐. 그럼 그걸 대비해서 정지작업성으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정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바로 윤상현 의원이 비판했듯이 이런 겁니다. 내년 2월 달에 새 대표가 나올 겁니다. 그 새 대표가 누구일지는 모르겠으나 대표가 나올 거고, 나오면은 이 사람이 당을 추슬러 가면서 뭐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이렇게 이어지는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했던 집권당의 그 모습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왜냐면 내년 2월에 그 새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이 적어도 2년간을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별다른 뭐 상황이 없으면. 물론 내후년에 총선에서 또 참패하면 아마 비대위가 또 들어서겠죠. 그렇지 않는 한 2년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공천을 하게 됩니다. 공천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새 대표가 그 뽑히면 이 사람은 아마 내년 중에 또 당무감사를 할 겁니다. 왜? 이 당무감사는 약간은 핑계죠. 그 정치는 늘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핑계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심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뭐 비상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체제였고, 이런 거를 정상적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부실한 당협위원장을 또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천과 관련돼 있는 당협위원장 선정은 새 당대표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백날 바꿔봤자,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바꿔서 아주 그 연착륙하게 차기 당대표, 자기하고 가까운 차기 당대표를 만들어낸다면 그 교체폭이, 새 당대표의 당협위원장 교체폭이 크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염두에 뒀던 새 당대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당협 정비, 이 결과를 아마 갈아엎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런 거거든요.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내년 뭐 말 또는 내후년 초쯤에 이제 다시 공천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그러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번 정진석 비대위의 당협 정비, 조직 정비는요, 그야말로 그냥 이준석 지우기 정도로 끝날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 비워둘 수 없는 당협을 채우는 정도고, 공천에 앞둔 정지작업 뭐 이런 거는 새 대표가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곧바로 공천을 받는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천까지 산 넘어 산이죠.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유튜버들 뭐 언론 매체 등에서 자, 이번 정진석 비대위의 조직 정비가 뭐 공천으로 직결되는 것처럼 그 보도하는 거는 전혀 맥락을 모르는 얘기고요. 이거는 앞으로 몇 단계의 고비가 더 있습니다. 그 있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후년 이제 공천 작업에서, 그때도 잘 아시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천 파동이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차례 고비를 겪어서 그렇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을 우선 겪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명확한 우리의 명제인데 근데 그 명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검찰 출신들이 여의도를 완전 점령하려고 한다면 아마 공천 파동이 또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죠. 왜? 정치인들의 생명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천에 탈락할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은 탈당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옛날처럼 뭐 정보기관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작업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조직 정비하는 거와 총선 공천의 관련성, 싱크로율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석은 잘못된 것이고 공천은 별개의 트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공천 운운하는 거와 이걸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잘못 짚은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공천, 그거는 새 대표가 정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새 대표가 계속 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 내년 후년 1월쯤에 공천 작업에서 또 그중에 상당 부분이 바뀌어가면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게 앞으로 17개월간의 총선까지의 집권당의 모습 그렇게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